자, 이번 시간에는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게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사이값 정리를 이 용어를 쓰지는 않아. 근데 이제 사이값 정리는 어떨 때 쓰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근의 존재성이야. 근의 존재성. 근의 존재성이야. 존재. 어떤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는 거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있어요. fx가 a와 b 사이에서 닫힌 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래. 연속이니까 a하고 b 사이에 x 값입니다. x 값이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얘가 연속이래. 그 다음에 양 끝에서 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 끝에서 FA와 FB가 미리 선생님 써놨어요. 그 FA와 FB가 같지 않다는 말은 양 끝에서 높이가 다르다는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지금 이 요까지 2번까지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축이. 자, 그래서 이 사이를 그 fx가 이렇게 지나가. 자, A점에서 이게 A야. x가 A 값에서 B 값까지 갈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높이가 다르대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높이가 다른 데로 이렇게 갔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얘가 FA 값이고 얘가 FBA 값이에요. FB. 얘가 FB야. 자, 얘가 FA고 얘가 FB인데 자, 연속이야. 이 끊어지지 않고 쭉 갔대요. 쭉 가고 FA와 FB가 다르다는 말이 양 끝이 달라. 자, 그 사이에 FA와 FB 사이에 K라는 어떤 선을 끌 거야. 이렇게 K라는 선을 이렇게 쭉 끄었어. 이게 K야, K. 자, K인데 이 K는 어떤 K냐? Y는 K잖아. Y는 이렇게 K인데 이걸 FC는 K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FC는 어떤 값에 F의 C 값. FC는 K라고 놓을 거예요. Y는 K를 살짝 지우고요. K를 딱 껐단 말이에요. 이 K를 껐는데 이 K가 FC는 K가 되는 값을 껐대.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K를 껐는데 K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K는 Y값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서 FA와 FB 사이에 있잖아. FA와 FB 사이에 있어요. 이게 K값이. 그지? 자, 그거에 이게 만났는데 교점이 생기잖아. 이 교점에 자, Y는 이같이 사이에 껐더니 교점이 생기잖아. 이 교점에 X 값을 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나는 교점. 이 K와 fx가 만나는 이게 fx잖아. fx라고 했을 때 이 선이 fx라고 했을 때 fx와 k가 만나는 선이 생기잖아. 이 선이 만나는 점이 생기잖아. 그거의 x 값을 한번 구하고 싶은 거야. x 값을 보니까 여기가 C라고 하자. C1 세 개가 생기지. C2 얘가 C3. 자, 이게 공교롭게도 어디에 생겨요? A와 B 사이에 생기잖아. 아, FA와 FB 사이에 Y 값도 이 사이에다가 K를 그었더니 만난 점이 세 점이 생기더라. 이 세 점을 우리는 X 값을 구해보니까 이 X 값이 있죠. 여기와 X 값 입장에서 보면 얘가 A, 얘가 B. 자, 그냥 X 값도 C가 있단 말이야. C1, C2, C3가 이 X 값입니다. X 값들이, 요 X 값들도 누구 사이에 있더라? A와 B 사이에 이렇게 있더라. 이 말이야. A와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그치? 이 X값. 이거는 Y값이었고, 얘는 X값이야. X값의 위치가 이 사이에다가 K를 넣었더니 X값의 위치가 A와 B 사이에 몇 개 존재해요? 이때는 세 개가 존재하지. 그래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존재하더라.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야. 자, 이거를 어디에 써먹느냐 하니까 근의 위치에다가 이제 이걸 써먹는 거야. 근의 존재성. 자, 어떤 거냐 하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값 정리야. 위에 말한 게 사이값 정리. 그래서 이 C가 K가 있는데 FC가 K라고 놓고 하니까 이가 C가 어디 사이에 존재하더라? 이 A와 B 사이에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더라 이 말이야.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무조건 존재하더라 이 말이야. 이게 만나는 점이 이렇게 X 값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얘를 어디다 써먹느냐 하니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자,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었어. X축이 있었어. X축이 있었어. 자,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여기가 뭐 5라고 하자. 그지? 여기 5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 fx가 이걸 지나갈 건데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f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이 음수값이야. 음수값. 마이너스 한 3점 정도 된다고 칠까요? 근데 얘가 계속 움직인대. 움직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막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더라고? 막 움직이다가 어디에 되더라? 5쯤 가니까 x값이 5일 때가 얘가 f5가 되겠지. f5가 7이 딱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얘는 y 입장에서 보니까 함수값 입장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 3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7에서 딱 끝났네.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막 갔는데 얘가 끊어지지 않고 딱 이어졌대. 막 이어져가지고 7까지 갔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y값이 마이너스 3에서 7까지 갔어. 계속 높아졌잖아. 그러면 어디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니? 0이 되는 공간이 0이 되는 곳이 있었겠지. 왜? 마이너스 3에서 값이 자, x 값은 마이너스 2에서 5 동안 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 7까지 이렇게 갔다, 이가. 그지? 갔으니까 반드시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0이 되는 공간이 0이 되는 있던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x 값이 보니까 여기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 존재한다고? 2와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반드시 0이 되는 이 C가 존재했다 이 말이야. C1, C2 이런 C가 이 근이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자, x값이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에서요.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에서 fx가 fc라고 할게요. fc가 0이 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c가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에 이걸 만족하는 0이 되는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림상으로 있지. 자, 이걸 어떻게 말하면, 하나는 음수였고, 하나는 양수였잖아. 그치? 얘가 연속이야. 그러면, f-2와 곱하기 f5가 있잖아요. 5가 있어서. 하나는 마이너스였고, 하나는 플러스였잖아. 그럼 얘가 결과값이 0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이에 하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동안에 여기에 뭐가 존재하니? 0인 게 반드시 존재할 거 아니니? 그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그지? 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왔을 때도 반드시 0인 게 존재하게 되잖아. 그죠? 자, 이게 그러면 반드시 0인 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둘이를 곱해갖고 0보다 작은 거야. 그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둘을 곱해갖고 0보다 작아. 그럼 하나는 음수였고 하나는 양수에서 같다는 말이잖아. 하나는 근데 양수에서 음수로 가면 그 여기에 A 값이 있었고 여기에 B 값이 있었다고 치자. B 값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얘는 하나는 양수에서 출발해서 얘는 플러스였고 얘는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였어. 그러면 FA와 곱하기 FP를 했을 때 뭐보다 작게 돼? 0보다 작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되는 곳이 있겠노? 0이 되는 곳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0이 되는 C가 뭐 FC가 0이었다고 치자. 그럼 이 C는 어디 있었단 말이지? A와 B 사이에 반드시 있다는 말이지. 알겠죠?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럼 이 C라는 존재는 어디 사이에 반드시 있다고? A와 B 사이에 이 근이 0이 되는 것이 반드시 있었다는 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C, fx가요.
자, 어떤 fx가 있었어. fx가 0이 되는 c가 있대. 이 fx가 0이 된대. 자, 0이 되는 게 어디에 존재하더라? 마이너스 3과 5 사이에 반드시 이게 존재한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 자, 마이너스 3과 5 사이에서 x 값이 0이 되는 값이 반드시 존재한대.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는 이걸 보면 돼요. f-3 곱하기 f5가요. 0보다 작은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것만. 왜? 0보다 작다는 말은 하나가 플러스이고 하나가 마이너스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갔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이 사이에 뭐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 0인 게 반드시 존재하게 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x 값이 5예요. 근데 여기에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반드시 이걸 통과하는 이 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 근이 0이 되는 근이 존재하게 되는. 이 c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과 5 사이에 이 x 값이 c인 c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사이에 그러면 근이 존재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가버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반드시 0인 곳이 이렇게 있는데 이 0인 게 마이너스 3과 5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0인 게 있습니까? 근이 존재합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개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반드시 0인 게 존재한다는 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잘 이해가 됐을 수도 있고 선생님 들었는데 얘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반드시 여러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은 그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